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평생 다녔던 동네 은행에 가보니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어디서 돈을 찾아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장은 멀쩡히 손에 들고 있는데 정작 돈을 찾을 곳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 금융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상황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 몇 년간 조용히 하지만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온 변화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은행들이 그 어느 때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주요 은행들의 수익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은 그렇게 많이 벌면서 정작 고객들을 직접 만나는 지점은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는 게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4대 시중은행인 국민, 신한하나, 우리은행에서만 지난 1년 동안 직원이 1200명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신한은행이 가장 많은 500명 넘는 직원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로 내보낸 게 아닙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나가겠다고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희망퇴직 조건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평균 3억 원에서 많게는 8억 원까지 퇴직금을 주고 자녀 교육비 지원, 재취업 알선까지 해준다고 하니 젊은 직원들까지 줄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50대 이상만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30대, 40대까지 빨리 나가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으로 퇴직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직원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은행 지점 자체가 빠른 속도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만 4대 은행 지점이 120곳 넘게 사라졌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이들 은행 지점은 2,700곳 정도밖에 안 됩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600곳 넘게 줄어든 겁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는 1,000곳이 넘게 문을 닫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대구는 23%가 넘게, 서울은 22%가 넘게 지점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전, 울산, 경북, 경남도 모두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동네에 있던 은행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은행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고객들이 스마트폰으로 금융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비용이 많이 드는 지점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실제로 모바일 뱅킹 이용률은 9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거의 100%가 모바일로 은행 업무를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이지만 정작 어르신들에게는 금융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많은 시니어 분들이 직접 은행에 가서 창구 직원과 얼굴을 마주보며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복잡한 스마트폰 조작보다는 사람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하게 금융 업무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막상 은행에 가보면 문이 닫혀 있거나 있더라도 직원이 확 줄어 있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가장 가까운 은행 지점까지 가려면 30분, 1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 사이에는 현금 찾기 전쟁, 통장 마비 같은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답답한 건 정부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제도마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은행 대리업 제도입니다. 이는 은행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우체국이나 농협, 새마을금고 같은 곳에서도 주요 은행의 예금,
출금, 송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7월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9월이 다 지나가는데도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들과 우체국, 상호금융기관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조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영업 영역을 침범당할까봐 서로 견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외계층,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의 은행 지점 감소 속도는 수도권보다 훨씬 빠릅니다.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형 점포나 출장 서비스를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이마저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올해 통계를 보면 수도권에서는 340회 넘게 이동 서비스가 운영됐지만 지방에서는 260회 정도에 그쳤습니다. 정작 더 필요한 곳에서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지점 폐쇄 시 사전 영향평가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미리 공개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제도는 만들어지는데 현장의 불편은 더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다행히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체국의 변화입니다. 우체국이 AI 기술을 도입해서 금융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7년부터 전국 우체국에 AI 직원이 배치됩니다. 이 AI 직원은 음성, 텍스트, 영상을 모두 인식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어서 고객이 예금, 보험, 우편 업무를 한 곳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처음에는 사람 직원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점차 AI 의존도를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작은 읍면 단위의 우체국도 적은 인력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시니어 분들이 기존 은행 창구처럼 AI 데스크에서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대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은행 대리업 제도도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하고 은행들의 사회적 책임도 계속 요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우체국의 AI 서비스가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우리도 변화에 적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은행 지점이 사라지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디지털 기기 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모바일 뱅킹 정도는 익혀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간단한 조회나 이체 같은 업무는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천천히 배워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몇 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지역 내에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같은 상호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은행 대리업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기본 의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내 주변의 금융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생기는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에 미리 대비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비록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한 준비와 정보만 있다면
오히려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